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상산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도 키우고 문제 적응력도 한 단계 업 시켜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시오. 그냥 깔끔하게 인수분해하시오가 나왔습니다. 조금은 특이한 형태, 세제곱이 관여된 이런 형태. 자, 근데 사실은 이제 문자 x, y, z 이 녀석들이 서로 맞바꿔가면서 쫙 써져 있는 이런 걸 뭐 대칭식이다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인수분해 형태의 패턴으로는 좀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는 거라서 체크해 봤습니다. 하지만요, 꼼꼼하게 잘 하면 됩니다. 자, 이 식은요, x 세제곱 있고 어떤 방법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전개했을 때 x제곱이 보이고 이쪽 전개했을 때 또 x제곱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요, y 플러스 z 이렇게 되겠고, 자, 이쯤까지 가겠습니다. 다음 y제곱 세제곱 있고요. 그 다음은요, 전개했을 때 y제곱 부분 보이고 y제곱 부분 보입니다. y제곱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x 플러스 z 되겠고, 그 다음은요, z 세제곱 있고 z제곱이 들어가 있는 나머지 부분이니까 x 플러스 y. 수학은 눈치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식에서 보게 되면 x제곱 공통에 x 하나 남아있고 그럼 y 플러스 z를 쓰면 되거든요. 자, 다음 식은요, y제곱 공통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되겠고, 다음 식은요, 와우, z제곱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래 하게 되면 그냥 가볍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공통으로 딱 튀어나가게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인수분해하는 방법 조금 색다른 형태로 보여드렸습니다. 아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문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가장 낮은 차수로 정리해야 되는데 차수가 똑같을 때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근데요,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내림차순 정리해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독특한 형태의 방법, 주어진 식의 특징들을 잘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네 하면서 익혀가가지고, 자,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잘 인수분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0번 문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와, fx 8제곱이요? 자, 이걸 f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 어떻게 하죠? 써봐야죠. 우와, 8제곱입니다. 24, 16. 와, 차수가 엄청나군요. 자, 주어진 식을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다. 몫이 생기겠고, 일반적으로는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2차 나머지 쓰고 이걸 이제 구해가야 되는 건데, 주어진 문제는 그러면 주어진 정보, 이곳에서 대입할 정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적정한 수치 대입법을 한다는 얘기는 실은요,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요 값을 이용을 해서 사실 이 주어진 차수를 차수 낮추기를 해도 되거든요. 자, 물론 어디까지 낮춰야 되겠습니까? 자, 3차보다 낮은 차수를 낮추게 되면 그 부분이 결국 뭐가 되겠다? 자, 나머지가 되겠다.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달라라는 관점에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요 녀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저는요, 양변에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곱하기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곱하기. 근데 우변을 뭐 0에다가 곱하기 해봐야 0일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자, 좌변 결과를 봐야 되는데, 자, x 4제곱 생겼습니다. 그 다음 잘 신경 써야 됩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와, 다 지워져요. 이것만 남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을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그는 4제곱하게 되면 1이 되는 성질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와, 죽여주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값 대입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수치대입법 개념이죠. 대입한다는 이야기는, 자, 4제곱은 1 되는 거니까, 우와, 주어진 식의 4제곱 1이니까요. 우와, 24, 16, 8 전부 다 배수 형태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4개예요.
자, 이걸 0 대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겠고, 이게 이제 곧바로 이제 RX가 됐죠. 자, 나머지가 그냥 가볍게 숫자 4로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관점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걸 0을 이용한다라고 하지만, 우와, 그렇다고 24차 이 부분을 나누기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때 이제 이것을 0으로 하는 근, 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요. 양쪽에 이렇게 오른쪽은 0이고요. 이쪽 계산 결과 이렇게 돼서 4제곱은 1, 거듭거듭 강조되는 그런 형태 풀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재미있는 형태, 차수 낮추기 하는 그런 방법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잘 되어야 될 텐데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10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함께 합니다. 두 복소수 AB가 합하면 1이고 제곱합하면 마이너스 1 된다. 이때 20제곱과 26제곱 계산 결과를 구해달라. 이건 뭐 곱셈 공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활용을 잽싸게 판단해야 될 문제 형태네요. 자, 주어진 결과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2 AB다. 된 것 같습니다. AB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나요? 자,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문제 합 결과, 곱 결과를 안다는 얘기는 우리는 X제곱, 뭐 이런 형태의 식, 와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근이 AP가 되는 거죠. AP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자, 양변에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하기 한 결과가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자, 세제곱은 이퀄 마이너스 1. 즉 a 세제곱 b 세제곱 결과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결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의 20제곱 b의 26제곱이었나요? 6제곱 계산 결과를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세제곱에다가 6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18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라는 것은 실은 마이너스 1에 6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A제곱입니다. 그럼 B는 세제곱에 3, 8, 24인가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또 마이너스 1에 8제곱. 그럼 24제곱이 또 필요 없으니까 또 B제곱을 구하는 거죠. 끝났습니다. 이거는 문제 주어진 건데 그냥 마이너스 1. 계산 더 안 해도 되겠네요. 자, 특징을 살펴서 그 갖고 있는 성질들을 알아내가는 과정. 그럴싸한 문제 형태, 그럴싸하게 또 풀어냈습니다. 자, 제곱을, 이건 뭐죠? 우리가 A의 N제곱, B의 N제곱, 차수가 똑같아지는, 이렇게. 그죠? A, B를 바꿔놔도 똑같아지는 모양 형태가 돼 있을 때, 이때는 이제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해진 거니까, 곱을 구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합곱이 나왔으니까 저는 2차 방정식에 A, B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떠올려서 갖고 있는 성질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차 방정식 공부할 때 많이 등장했던 패턴이 됐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 캐치해서 풀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질문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번엔 15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의 최소값이 8이다. 자, 이때 a값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구해달라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어진 식을 보니까 좀 눈치챌만 합니다. 자,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자, 대칭축에 미지수가 있다는 거죠.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자, 그럼 무슨 일을 벌여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일을 벌여야 되겠죠. 0부터 2. 자, x는 마이너스 a. 자, 사이에 있을 때. 자, 뭘 해야 되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a 되는데. 자, 으쌰. 0부터 2. 자,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접근해야 되겠다.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어느 쪽부터 할까요? 자, 좌측부터 그러면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a가 2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뭐 같아도 크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때는 최소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2를 열심히 대입하면 되겠죠. 4, 그 다음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4a, 와우,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8이라고 했습니다. a제곱 플러스 4a가 되겠고요. 3에다가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처리가 됩니까? 자, 그러면 a 플러스 5에다가 a 마이너스 1 해서 결과 a 값 마이너스 5와 1 나오는데,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5가 결과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뭐 2보다 작을 때 이러면 되겠습니까? 뭐 같이 들어가는 건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 값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저 이때는 최소값이 당연히 꼭 지점에서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a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8이 될 수 있냐?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만족하는 a 값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은, 즉 a 값이 0보다 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소값 a제곱 마이너스 0 대입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8이라는 이야기는 a제곱은 9가 되겠고 a 값은 3 마이너스 3 나오는데, 0보다 큰 값이니까 3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5하고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두 개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는 다른 학교에서는 뭐 서술형 형태로 출제되는 대표적인 그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는 거죠. 범위 주어져 있고 이차 함수 최소값 구해가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대칭축에 이제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서 풀어야 되니까, 저는 뭐 그냥 풀이 열심히 했는데 뭐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이렇게 뭐 나눠서들 많이 하죠. 이렇게 나눠서 뭐 식을 열심히 써가는 이제 서술형 패턴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근데요, 상상고는 모든 문제 객관식 문제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자, 일일이 뭐 이렇게 지금은 뭐 단답형 형태로 답을 써가는 그런 풀이니까, 자, 지금 이렇게 뭐 일일이 이거 체킹하는 것보다는 범위에 나눠서 풀이하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고 학습을 진행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서술형에 잘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상상보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서 진행합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한 허근을 세제곱하면 실수가 된다. 허근인데 세제곱하면 실수가 된다. 하하, 매우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b값을 구해달라라는 뜻인데, 자, 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허근이니까 뭐 판별식해서 p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8p가 허근이니까 0보다 작다 해서 뭐 p값의 범위가 0부터 8이에요. 뭐 이런 거 구한다고 해서 p값이 구해지는 게 아니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는 발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x 세제곱한 이 결과가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실근을 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알파. 근데 이제 뭐 인수분해 좀 고려해서 세제곱 이런 형태를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x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플러스 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은 제로 이렇게 됐을 때, 뭐 요거는 뭐 실근이니까 요거는 좀 제끼더라도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허근 이런 형태가 되면 되는 거죠. 하하, 그렇군요. 이쪽 모양 틀이 2차식 나온 모양 틀이 요런 형태, 즉 여기 모양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좀 생각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x 세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다면 x 플러스 알파에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주어진 식이랑 더 연관성 있게 생겼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x 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이 p는 이꼴 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제곱인 p 제곱이 이쪽에 이 p 결과와 같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p 값은 0 또는 b는 2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뭐 이거 쓸모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약간의 쓸모가 있네요. 자, b 값이 0이라면 우와, 안 됩니다. 그렇죠? b 값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판별식을 안 해놨다면 p 0 나왔으니까 0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x제곱은 0, 그러니까 허근 갖는다는 뜻은 아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 값이 문제에 원하는 답을 구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 근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이 복소수에 대한 그 개념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랑 문제를 결합시켜야 되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또 깊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허.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허근, 이 세제곱근이 실근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학습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근 갖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세제곱 형태라서 그냥 이거 알파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제곱근을 또 배우지 않아 가지고 또 힘들 것 같아서 세제곱 모양을 써놨습니다. 자, 그렇게 인수분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기 모양을 좀 신경 써야 되죠. 아하, 이쪽이 이제 허근 갖는 식이다. 그 부분 지금 우리가 문제 연결시켜주면 이 부분의 제곱한 형태가 이쪽 값이 돼야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구해가는 절차. 재미있는 문제를 상상고에서 낸 것 같습니다. 자, 이론적인 뒷배경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니까 제가 조금 보조 설명처럼 한 내용 부분들을 착실하게 학습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7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개의 다항식. 우와. 아하, 뒤쪽 파트 부분만 숫자들이 이렇게 싹 바뀌어져 있네요. 2020개가 되어 있습니다. 중에서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어허, 그렇군요. 정수. 자, 근데 조금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합 부분이 1입니다. 와, 이 곱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겠네요. 오호, 알겠습니다. 두 개의 정수의 합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 양수, 하나 음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1, 2 이렇게 돼서 와, 둘을 더하기 했을 때 1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3, 4. 오, 곱하면 음수, 합하면 곱하면 됐습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거 사실 곱하기 했을 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숫자 안 나오네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되니까 3, 4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아하, 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즉 2, 6 이런 숫자들이 쭉쭉 돼갈 건데, 그래서 2020까지 가면서 과연 몇 개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연속하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하기 위해서 2020에 가까워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숫자가 될까요? 가령 40 하게 되면 40 제곱하면은 1600이니까 이거보다는 더 커야 될 것 같고, 50 하게 되면은 2000 제곱이니까 2500 이거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고, 대략 감이 안 잡힙니다. 일단 그러면 45, 46 이런 숫자 좀 한번 해볼까요? 45, 46. 자, 46을 45로 한번 곱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 6, 30에 3 맞습니까? 2, 4, 5, 23에다가 4, 6, 24에다가 4, 4, 16에 18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아하, 이 조금 넘네요. 조금. 그럼 대략 눈치챘습니다. 44, 45 이렇게 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 18에다가 그럼 180 이렇게 되니까 1980이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2020일 넘어가지 않으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작은 숫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럼 몇 개를 찾겠다. 작은 숫자를 찾을까요? 작은 숫자가 1, 2, 3, 4 이렇게 간 거니까 작은 숫자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개의 숫자 다항식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다른 학교 문제 풀이에서도 요 2020이 여기 아니라 숫자를 조금 작은 수를 해가지고 작은 수를 해서 문제를 낸 뭐 그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숫자를 크게 해서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었군요. 자, 개수가 정수인 1차의 식일 곱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아하, 이런 숫자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된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정수였으니까 정수를 가지고 이렇게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뜻인 거고, 뭐 굳이 부호를 맞추자면 작은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정수만을 고려해주면 마이너스 5 뺀 뒤에 숫자 2, 6 이런 숫자가 된다는 뜻이니까 아하, 이 부분에서 2020보다 작은 숫자, 그래서 그 숫자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됐습니까? 처음엔 조금 개수가 많아서 당황할 수 있지만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게 하게 되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수와 일참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뭘로 골라달라. 이참수는 x축과 베타 감마에서 만나고 일참수에는 알파 델타에서 만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두구는 이렇게 됩니까? 기억조사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을 우리가 베타 감마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에 대한 걸 물어본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은 거니까 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방정식에서 여기 합 형태 부분에만 달라져 있으니까 근이 이렇게 마이너스 베타 감마가 되겠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와, 재밌군요. 자, 두 번째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mx 플러스 n하고 열심히 만나서 ax제곱 b 마이너스 mx c 마이너스 n 이퀄 제로, 이거의 근이 알파 델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결정인데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요,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하고 mx 플러스 n하고의 관계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ax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곳에서 두 근의 곱이다. 두 근의 곱하면 근과 계색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곳에서 알파 델타를 구하게 됐으면 이쪽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a분의 c 마이너스 n 해서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물론 근이 알파 델타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두 근의 곱 자체의 결과는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모양이 니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디귿은요. 그냥 이거는 그래프에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작은 녀석 2개 곱하기 0고 절대값 큰 녀석 2개를 곱하기 했습니다. 우와, 그렇게 되면 절대값 자체는 알파 델타가 훨씬 더 크지만 얘는 이거 어떤 숫자입니까? 음수 양수에서 음수입니다. 음수. 자, 그러니까 실제 숫자로는 베타 감마 형태가 더 큰 값이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프에 대한 그런 정보, 차분하게 그래프에 줘야 되는 정보하고 방정식하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이렇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건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두 근의 합부분의 부호가 바뀐다? 근이 마이너스 형태다라는 거 판단하면 되겠고요. 다음이 무지 재밌습니다. 그 만나는 근을 처리했다.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근. 자, 이때 이제 두 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근과 계색의 관계에서 곱을 처리했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두 근의 곱 구한 거와는 맞습니다. 상수항 부분하고 이쪽엔 변화가 없고 단지 두 근의 합 부분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곱 자체가 또 알파 델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곱 결과 자체는 서로 같다는 거 명심해서 풀이를 좀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18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20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BC 알겠습니다. 점 P가 곡선에 따라서 A에서 C까지 움직인다. 자,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쪽이 5가 되네요. 자, 주어진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알겠습니다. 곡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A는 그렇다고 치고 B점은 A, B일 때 Y점 합표니까 이 부분은 가볍게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되겠고 이때 A에서 C까지 움직인다는 얘기는 A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겠다 해서 범위 표시해주면 우리가 범위 주어져 있는 간단한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곡시점의 x좌표 형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형태로 계산해서 이 값을 구하게 되면 되겠고요. 자, 2를 문제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가볍게 1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이한 문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제가 풀어놓으니까 무지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직접 할 때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체킹한 문제입니다. 함수 주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쭉 읽어가면 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범위, 그래프 위에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나중에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범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 이야기고요. 자, 이제 이게 그래프의 점이라고 하니까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B 값 자리에
함수식 형태로 대입해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문제 형태라는 사실 보여드렸습니다. 자신감 가지시면 됩니다. 확신을 갖고 풀이를 진행할 거라 믿으면서 20번 설명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2번 상상고시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힘겨운 과정 거쳐서 마지막 문항이 됐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2차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2차라고 돼 있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되는데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px에 대한 정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정보는요. 오호, 제곱이 px로 나눠 떨어진다. 자, 이걸 만족하는 px를 모두 구해야 되겠다. 자, px 제곱은 써보면 알겠네요. x 자리에 제곱을 집어넣으면 4제곱이 되겠고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를 처리 되겠습니다. 자, 이 식기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식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x 제곱은 있어야 제곱차를 맞춰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상수항을 볼까요? 상수항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1 곱하기 해야 마이너스 1것 같고. 자, 그 다음은 1차항을 보겠습니다. 1차항은 이렇게 해주면 B 나오는데 1차항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BX 돼서 마이너스 BX 플러스 BX에서 소거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계수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자, 이제는 전개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세제곱항은 항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제곱 그러면 x제곱에 x를 곱하니까 b가 되겠고 a제곱에 곱하기 해주니까 ab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x세제곱인데 자, 이 부분 b에 a 플러스 1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2차항 되겠습니다. 2차항은 이렇게 곱하기엔 a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기엔 b제곱이 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에 무엇하고 b하고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풀이 진행해 볼까요? 자, b 값이 0일 때 하고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눠서 풀리면 되겠습니다. b 값이 0이라면 끝났습니다. a는 1 결과 나왔고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b 제곱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b 마이너스 2 p 플러스 1에서 풀이가 진행되는 거니까 자, 이때 b 값은 2 또는 b 값은 마이너스를 결과 나오겠습니다. 자, 이 형태에 만족하는 2차 함수라는 것은 2차 함수 다항식 px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x제곱에 b가 0이 없으니까 됐고 2차 항이 마이너스 처리되면 끝나나요? 자, 이런 식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px는 또 어떤 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제곱에 b가 2라면 2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해서 함수값이 3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뭐 수식 정리하는 뭐 수준의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머지 정리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뭐 나눠 떨어진다 뭐 이런 관점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 두 식이 이렇게 같아지는 거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서 찾기 한 이런 부분이니까 그냥 항등식의 일부 파트를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많이 까탈스러운 문제 형태가 아니니까 가볍게 해서 이렇게 답을 구해가면 되는 문제 좀 설명을 잘 이해되시죠? 자, 상상고 문제 풀이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한 문제가 아주 특별하게 많이 어려워서 도저히 손 못 대겠다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지금 22개의 문장이 되는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앞에 18문제는 단답형, 소답형 그런 문제 형태가 됐고 뒤에 4문제는 소수형 문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주관식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부해서 그 이론에 대한 문제의 답을 구해가지 않으면 상당히 시험 시간에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니까 정확하고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이론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22번을 끝으로 상상고 시험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